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되고 싶은 쉼 책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세이집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타이완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인 아이얼원이 쓴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입니다. 굴곡진 인생사를 보낸 저자는 이 책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느린 걸음으로 가도 괜찮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흔들려야 비로소 내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 저자 아이얼원 1장.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 용기에 대하여. 나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 노릇하기가 왜 이리 힘든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잘해도 봐주는 사람 없고, 친척에게 욕먹고, 사장님이 갈구고, 동료에게 비웃음 당하고, 방관자에게 조롱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깔보고, 남들 눈엔 내 노력이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노력이 필요한 일은 모두 힘든 법이다. 가뿐히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몸에 화살이 박히는 것도 맨 앞에 설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곳이다. 발버둥 치며 버텨야 할 때도 있다. 상당히 노력해야 여유로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들을 처리해야 날 아끼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므로 몸을 움직일 무궁무진한 생명 혹은 감정을 숨길 만한 무궁무진한 마음의 힘이 없다. 삶이 나를 시험하지만 자신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더 무력해지라는 건 아니다. 노력은 자기 부정을 위한 게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가능성은 있고, 아무리 잘해도 깔보는 사람이 있다. 받아들이든 아니든 늘 존재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 자신이 믿고 싶은 내가 되느냐다. 지쳤거든 천천히 가자. 이따금 멈춰도 괜찮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줄도 모른다. 밤은 길지만 언젠가는 동이 트고, 길은 길지만 끝이 있다. 숨을 좀 돌리자. 사는 게 늘 좋을 순 없으니 더더욱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비판을 삶의 중심에 놓지 말자. 입을 놀리는 게 손을 놀리는 것보다 쉬우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판한 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는 본인들 모습이었다는 걸.
열심히 살아야 행복해진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학원에서 귀가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리 서둘렀는지 모를 일이다. 내내 뛰었던 것만 기억난다. 우리 집 문이 시야에 들어왔고 집까지 100걸음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퀴 없는 킥보드가 미끄러지듯 무릎과 손바닥이 땅바닥과 마찰했고 무릎에 난 상처에서 피도 났다. 피는 때를 만난 듯 신나게 솟아나오며 공기와 접촉했고 종아리 전체로 퍼졌다. 얼핏 봐도 심각한 상처였지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걸 집에 도착한 뒤에야 알았다. 넘어진 당시엔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열심히 뛰면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대하느라 한 가지 일을 서둘러 하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상처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걸 무시했던 것이다. 당시 무릎에 났던 찰과상이 얼마나 쓰라렸는지는 진작 잊었고 흉터도 옅어졌지만 그 기억은 시간이 가도 퇴색하지 않는다. 뇌와 시간은 정말 신기한 조합이라는 생각을 때때로 한다. 뇌는 좋지 않은 일을 최대한 잊으려 하고 시간은 한쪽에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 노릇을 한다. 열심히 생활할수록 이 둘이 기억을 열심히 평평하게 다듬어주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아픔은 없었던 일처럼 된다. 당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기억한다. 인생이 이렇다. 열심히 살면 나를 많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행복은 두 팔을 쫙 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잡으려 노력해야 갖는 것이다. 열심히 사는 것, 자신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달라진 내 모습에 흐뭇해한 다음 쓸쓸함을 감당하는 거다. 삶엔 현재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며 인생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게 그렇다. 행복해지고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비판들과 거짓말로 포장됐던 유언비어들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에 부딪히거든 강해져서 해결하든지 독해져서 무시해버리자. 인생이 잔인할수록 더 멋지게 살아나가자. 완벽할 수 없는 삶에서 완벽하려 하지 말자. 백점은 성적이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왜 점수로 학습 수준을 판단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 역시 학습 분위기에 대한 기대 속에서 100점 맞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린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열심히 하면 된다. 100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다. 시험 성적은 현재의 학습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미래의 능력을 예측할 순 없으니 말이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건 물론 칭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만점을 받지 못하면 잘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걸까? 최고 점수인 만점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건 아닐까? 항상 높은 점수만 받는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서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에 나가 더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면 재빨리 마인드를 조절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탠퍼드대 캐럴 드웻 교수가 진행한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는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학생이 학업을 대할 때 또는 성인이 업무나 사업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거의 결정된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의 충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해주고 공부가 주는 기쁨도 누리도록 해주는 마음가짐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은 자신을 쉽게 부정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증오하고 공부를 스트레스로 여기며 변화에 반발하게 되는 마음가짐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우려한 캐럴 드웻 교수는 안타까운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줬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 베르나르 루아조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다. 청소년 때부터 메인 셰프가 되기로 마음먹은 루아조는 뛰어나면서도 혁신적인 요리로 깊은 인상을 줬고 요식업계에 들어선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천재라는 명예를 얻었다. 또 24세라는 나이에 인지도 높은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되어 많은 이가 평생 꿈꾸는 위치에 올랐다. 명성이 차츰 퍼지면서 루아조 셰프는 독창적인 요리 아이디어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이 상상을 정복해 나갔고 1982년엔 메인 셰프로 있던 레스토랑을 인수했다. 그 후 경영 일선에 나서 레스토랑을 단숨에 미쉐린 3스타라는 최고 영예의 자리로 끌어올렸다. 당시 그는 겨우 만 40세였음에도 여러 권의 요리책을 출간했고 직접 코치에 유명해진 가정요리 레토르트 파우치 시리즈도 있었으며 미식의 도시 파리에 레스토랑을 3개나 열었다. 열심히 또 진지하게 미식의 열정을 세상과 공유할 루아조 셰프. 인생의 정점에 들어서는 듯했던 그는 헛소문 하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당시 아시아 요리가 유럽, 미주 지역의 미식계를 휩쓰는 바람에 전통 프랑스식 요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루아조의 레스토랑은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맛도 변해 미쉐린 가이드의 레스토랑 평가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다. 한 유명 가이드가 그의 요리 점수를 깎았고 또 다른 유명 가이드도 그의 레스토랑에서 별 하나를 빼버렸다. 루아조 셰프는 스스로를 향한 요구가 매우 높았고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디테일에 집중할 정도로 높은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미각이 예민한 건 물론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했다. 덕분에 미식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인생에 뜻밖의 전환점이 등장한 건지도 모르겠다. 레스토랑 경영과 재정 압박 속에서 별 하나를 뺐다는 소문이 진실의 폭탄이 되어 2003년 베르나르 루아조는 집에서 총으로 자결했다. 향년 52세였다.
손에 있던 엽총은 수년 전 아내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었다. 그가 죽은 후 역시 삼성급 메인 셰프였던 자크 라물로아즈는 언론을 통해 로아조가 생전에 한 말을 전했다. 별 하나를 잃으면 난 나를 죽일 거야. 한 달도 안 되어 레스토랑의 성급을 떨어뜨린 소문의 근원지였던 미식 가이드는 대중의 호기심 속에 새로운 평가지를 출간했다. 고인이 된 셰프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은 예전처럼 삼성급의 명예를 유지했다. 인터넷에서 베르나르 로아조의 사진을 검색해보면 그의 전매 특허인 밝게 웃는 얼굴이 나와 충격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가 세상과 이별함으로써 미식에 대한 세상의 상상 공간도 줄어들었다. 그렇게나 훌륭한 성취를 거두고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한 사람도 타인이나 언론의 비판으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니 참 의아하다. 완벽 추구의 최대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 눈엔 아무리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는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말이다. 상상 속의 완벽함이 너무 매력적인 모습이어서인지, 혹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인간 진화의 메커니즘이 되어버려서인지, 흰 빛을 보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어떠한 대가도 불사하며 완벽을 향해 달려든다. 완벽이란 게 정말 아름답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삶의 불안함 속에 놓이고, 왜 주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인의 비평 어린 시선 때문에 가려지는 걸까? 까닭 없이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의 세계는 원래부터 비판으로 넘쳐나고, 당신을 먹칠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손에 검은 흙을 쥐고 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누군가가 내게 고의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많은 경우 내 일상은 그의 위협으로 변한다. 질투라는 감정이 삼켜지지 않으면 그는 다른 말로 내뱉는다. 헛소문의 주인공이 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맞춰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까? 타인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다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얻어야 할 게 있으면 노력하고,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물러서지 말자. 하지만 내 시간을 계속 그들에게 소모하진 말자. 선하게 대처할 순 있지만 일을 마무리하려 그럭저럭 타협하진 말자. 악의적인 소란에 맞닥뜨릴 땐 열심히 사는 게 가장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이다. 인생은 나만의 전담 무대다. 당신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아닐지라도 자신을 잘못 대해 완벽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사장님이 잔뜩 화가 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걱정된다. 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내가 말실수를 했는지 불안해진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 진작 알았는데 하는 고민으로 괴로워진다. 아이가 까닭없이 울며 떼쓴다. 내가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든다. 한 가지 더 묻겠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당신은 적극적으로 손을 드는 학생이었나? 그동안의 강연 경험으로 보면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지 않는 축에 속한다. 어쩌면 부끄러워서, 어쩌면 너무 사적인 문제여서 그럴 것이다. 내 생각엔 남들이 내 문제를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이 완벽 추구라는 표면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다. 영국 학자 토마스는 연구를 통해 갈수록 많은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 원인으로 어릴 때부터 시험 점수를 성공으로 여기는 지도 방향, 인터넷 및 SNS와 미디어의 발전, 다변하는 경제로 인한 실현, 그리고 성공에 대해 그릇된 기대를 심는 현대 사회 문화가 포함됐다. 현대인이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도 기존에 정의된 완벽과 달라졌다. 일 자체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의 압박을 받으며 자신이 일을 덜 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단계별로 무수한 시험을 거치며 점수나 등수로 성공 여부를 확정짓는 훈련을 받는다. 토마스의 말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삶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단점이 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스스로를 완벽 추구라는 함정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완벽할 수 없는 삶에서 완벽을 추구하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인생의 정답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엔 잘 몰랐고 또 선택의 여지도 없어서 그저 성적이라는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지만 어른이 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인생은 나만의 전담무대다. 어떤 공연을 펼칠지 스스로 결정하고 즐겁게 공연하는 게 중요하다. 박수를 쳐줄지는 남들이 결정하기에 강요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결정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는 잘한 것 같은데 남들은 결점만 주목할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한 말로 전달될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좋음과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잘해도 비판을 받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열심히만 해도 완벽하다고 여겨준다. 이게 바로 무대다.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을 따라가고 박수를 쳐주는 손은 타인의 것이니 저들이 좋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박수가 나오면 한껏 즐기고 박수가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면 된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내 즐거움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